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서 회사를 다니며 퇴사를 꿈꾸는 김한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존나게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격 고시 낭인 방송 플랜 B의 삶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짜라라라란 짜라 짜라 짜라라라란. 플랜 B의 삶 4회 2부 뉴스 아카이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보신 저기 방청객 두 분이 처음에 되게 소극적이셨다가 지금 중간에 잠깐 끊어갈 때 재밌다고 팟캐스트가 이런 재미군요. 함께 해주세요. 네. 저희 그 뉴스 아카이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 주 주제가 뭐죠? 빠밤 해주세요. 빠밤 그거. 자 시작할게요. 오늘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과거의 이슈. 빠밤. 같이 해주세요. 자 오늘의 키워드로 알아보는 과거의 이슈. 빠밤. 과거의 뉴스로 생각해보는 오늘의 세상. 빠밤. 네. 잘하네. 좀 늦지 않았나요? 이번 시간은 그 뉴스 이슈, 시사 이슈 같은 걸 다루는 시간인데 저번에 너무 좀 약간 무거웠죠. 네. 홍현 씨 술 많이 먹고 해가지고 정치 얘기 막 하고. 저는 좋았습니다. 네. 네. 월드컵과 정치. 이게 이 코너는 좀 그 우리 방송 기획인 존나 버티는 방송, 존버 방송. 존나 버티는 삶에서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알고 살자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건데 저번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번 주 주제는 조금 더 우리 방송 기획에 맞는 키워드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여름 휴가입니다. 네, 여름 휴가에 관련된 과거의 기사들을 검색을 해오고 지금의 이슈들을 좀 알아봐 봤는데요. 네. 그 전에 홍일 씨는 뭐 이번 여름에 휴가 계획이 있습니까? 네, 휴가 있죠. 일단 9월 달에 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연차도 있고 여름 휴가도 있어요. 5일 동안 여름 휴가를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름에만 5일 연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름 휴가가 따로 5일? 그러니까 여름 휴가가 따로 5일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쉴 수 있죠. 5월에 10월 사이에 네네. 여름 휴가로 배정된 5일을 쓴다? 네, 5일을 쉴 수 아직 있죠. 안 썼죠? 네, 아직 안 썼죠. 뭐 어떻게 쓸 거예요? 서핑할 거예요? 쇼핑은 그냥 한국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나가려고? 네. 제가 작년에 여름 휴가 때 혼자 쇼핑을 갔었어요. 차를 끌고 네. 저 소개팅 하신 분이 잘 안 되고? 그때 말고 이제 그때 아니야? 그 다음에 그래서? 여름 휴가가 작년에는 이제 제가 신입이라서 3일밖에 없었는데 네. 그 3일을 양양에서 3일 내내 서핑을 하니까 물론 좋기도 좋았지만 약간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런 여름 휴가에 뭐 해외도 되게 많이 나가는데 물론 서핑도 좋지만 뭔가 좀 더 약간 새로운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9월 달에 포르투갈을 가기로 했습니다. 티켓팅 했어요? 네, 티켓팅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110만 원짜리. 혼자? 이제 회사 동기들과 함께. 회사 되게 좋아하네요. 동기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동기들과 함께 9월 달에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 포르투갈을 가기로 했습니다. 형은 혹시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근데 보통 휴가라 함은 그 어딘가에 속했던 사람이 네네네. 그 조직의 허가를 받아서 유급으로 쉬는 걸 휴가라고 하죠. 네네네. 저는 뭐 인생이 자체 휴가라서 지금 지금 휴가. 난 쉬고 싶을 때 쉬니까 맨날. 그럼 내일의 계획은? 내일? 나 제주도나 갈까 내일? 내일 몇 내일 금요일이지? 그렇네. 내일 뭐 할 거 있습니다. 촬영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촬영 계획 있으시고. 휴가 저도 근데 직장 생활을 대학 졸업하자마자 2년 했잖아요. 네네네. 대학교에서 교직원을 계약직으로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휴가 잘 받았었죠. 네. 그때도 여름 휴가가 따로 있었나요? 아니 거기는 대학교 교직원의 휴가 책에는 따로 여름 휴가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연가? 연가. 네, 연가를 쓸 수 있죠. 그때 이제 맞춰서. 근데 보통 대학교는 행정이 방학 때는 한가해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행정 처리할 건 있지만 조금 아무래도 부담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처리해줄 민원이 많은데
없을 때 여름 특히 여름 겨울 방학 때 많이 가죠. 근데 저도 한번 필리핀 한번 가가지고 네좀 뭐 호핑 뭐 그런 거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뉴스를 여름 휴가에 관련된 뉴스를 그때처럼 과거의 뉴스랑 뒤져봤어요. 과연 어땠을까요? 어떤 흐름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람들이 휴가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휴가란 어떤 의미였고 어떤 관념이었는지를 한번 쭉 중심으로 봤는데 88년도부터인가요? 제일 첫 번째 걸리는 기사가 사실 휴가라는 개념이 예전에 그러니까 그 저기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먹고 사는 게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네. 뭔 휴가가 있었겠습니까? 계곡에나 발이나 다 뭐 휴가지. 그리고 저기 농번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뭐 그때 이제 투전하고 그랬겠죠. 그런 계절적 휴업 뭐 이런 거나 있었고 실제로 이제 휴가라는 개념은 직장이 생기고 그런 직장에서 근무하는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개념이 생겼는데 여름 휴가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중에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사가 86년도 7월 12일자로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네. 제목이 되게 진지해요. 86 인간 선언. 사람답게 살 권리. 한 해 20일 휴가. 그림의 떡인가. 홍희 씨가 휴가가 지금 1년에 며칠이에요? 여름 휴가 다 합쳐서? 여름 휴가랑 연차를 합치면 한 17일 정도? 17일밖에 안 돼요? 네. 휴가가? 지금 그렇습니다. 인간답게 못 살고 있네요. 86년도에 20일을 바라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네. 그래서 내용을 간추려도 보면 일손 부족을 내세워서 단축, 반납, 압력이 예산일이고 충분한 휴식이 곧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칼럼입니다. 인간답게 살아라. 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20일은 쉬어야 된다. 대부분 사원들이 사석에서는 최소한 일주일 휴가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막상 상사 앞에 서면 휴가 계획을 제출할 때 서로 눈치만 살피다 한 차례도 꺼내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기업 H사에 5년째 근무하고 있는 당시 32살 김 씨가 토로를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현대네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홍자 씨 입장에서는 이 86년도 32살 김 씨의 얘기가 지금 많이 변했나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직장에서? 변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좀 이 정도는 아니죠, 요즘?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휴가를 보장해 주는 거는 되게 확실은 한데 네. 눈치가 보이는 거죠. 뭐 그거는 뭐 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써도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랑 이제 7월 20 며칠 날 등산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막내이기 때문에 네. 그 계획을 먼저 적어서 줘요. 네. 위에서부터. 네. 근데 거기에 제가 27일 날 아버지랑 가기로 했는데 네. 위에 선배들이 27일 적어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쓸 수가 없죠. 짬밥에 빌려서 네. 그러면은 선배님 그때 꼭 뭐 특별한 약속 있으신가요? 저 아버지랑 어디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눈치 보이는 게 좀 있죠. 뭐 티오가 있잖아요. 그 근무해야 되는. 근데 그게 저희 회사가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분장이 잘 안 돼 있어요. 아, 사원장이 좀 이렇게 네. 애매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으면 사수가 빠져도 부사수가 커버를 해주고 이러는데 저희 팀은 5명밖에 없는데 각자 맡은 게 한 분야씩이라서 누군가 부재시의 커버가 좀, 네, 그게 좀 힘든 애매해서 거죠. 네.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기사 마지막은 진짜 되게 슬프게 끝나는데 그래서 아까 그 김씨 있죠. 네. 이 김씨는 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구자예요. 5년 동안 계속 3박 4일 휴가를 다녀왔답니다. 5년 동안. 네, 이런 분위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사한테 인간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좀 이런 휴가를 잘 갈 수 있게 해달라 이거를 확보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난 체 해봐야 당신만 손해. 그래서 무시를 당했다고 토로를 꼰대 하고 새끼들. 있는데 네. 이게 86년도 기사였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88년도에 4월 5일자에 경향신문에
공무원 해외 휴가 여행 가능. 부부 동반도 허용. 어마어마하죠. 88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올림픽. 30년 전입니다. 딱 그죠? 올림픽이 88년이니까 이제 이때 한참 올림픽으로 국제 기준으로 뭔가를 맞추려고 막 올릴 때,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이 전에는 30년 전에는 공무원들이 해외 여행 가려면 뭔가 허가를 받아야 됐고 못 떠났다는 거예요. 휴가를 받아도. 그래. 그렇겠네요. 30년 전에는 아니, 못 무슨 떠났다. 군대야? 공무원이?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들어오시면 돼요. 네. 갑자기 전두환이 갑자기 생각. 근데 전두환 때죠. 전두환 노태우 넘어갈 때 지금 세 번 정권 했죠. 넘길 때. 아, 노태우 때였네요. 88년도면. 네. 음. 그리고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기 아시안 게임 끝나고 올림픽 끝나고 좀 우리나라 의식과 이런 게 좀 국제 수준으로 좀 더 올라오면서 91년도에 91년도. 이제 해외 여행이 허가되고 공무원까지도 좀 자유로워질 때, 이때 이제 한참 우리나라 경제가 버블 경제가 막 부글부글 끌어올릴 때죠. 해외 여행이 막 많이 나가 그럴 때 독창적 휴가 문화 아쉽다. 이대로 좋은가?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그 해외여행이 막 풀리니까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그 막 단체로 우르르 가가지고 막 스페인 어디 가가지고 막 우르르 사진 찍고 이런 거를 창피하다 이렇게 쓴 어떤 그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러지 말자 좀. 좀 이때 창피하게 좀 이러지 말자. 왜 그때는 그게 흐름이었지 않나? 그건 지금도 패키지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딱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당시에 그 휴가 여행 풍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칼럼니스트의 시각이 어떤 건지, 외국에 나가 웅담, 녹용, 심지어는 구렁이를 사온 사람까지 있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그건 좀. 그게 아니라 제가 첫 이제 해외여행 한 게 미국이었는데 아메리카. 그게 한 95년도였어요. 근데 그때 가이드가 한 말 기억나는 게 루레이 동굴이라고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석영을 아 석영. 그게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고추가 생겨갖고. 근데 그게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이드가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저도 대학교 때 그 한 달 동안 동남아 그 내륙을 배낭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랜드마크가 되는 네. 유적지나 이런 데 가면 한국 그 저기 한글 그 자음 모음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저기 방콕에 그 사원 있잖아요. 와포 막 이런 데 네. 가면 그 위에 이제 그 거기다가 글씨를 새겨 넣으려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하도 쓰니까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천을 둘러놨어요. 여기다 하라고 하려면 다 한국 글씨. 거기 뭐 철민 러브 다솜 뭐 이런 거 써있고. 샵 뭐 막 이런 거. 네,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도 자기도 하니까. 그 외국 나가서 그 나라에 뭐만 있는 음식 뭐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런 술 음식 이런 거 특이한 거? 특이한 거 뭐였지? 저 취두부. 쇼킹했던 거? 취두부. 취두부? 그 진짜 냄새 심하다며. 근데 저는 항상 어딜 가든 이상한 게 나오면 저한테 먹어보라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먹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네가 먹으면 리액션이 제일 클 것 같은 거지. 뭔가 젓갈 같아서 그 두부 하나를 떠갖고 밥에 얹어서 먹었는데 진짜 그거는 그냥 요만큼 음식물 쓰기 냄새 난다는데. 요만큼 떼어 먹어야 되지. 거기서 막 썩은 데가 막 나요. 입에서. 그것 때문에 그게 진짜 충격이었죠. 취두부 먹었던 게. 청객님들은 저는 지금도 아는 사람들만 아는 디저트 그 망고밥. 아 망고밥. 그거 찰밥. 네. 근데 전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쌀 같이 생긴 거랑 네. 망고랑 같이 먹으면서 그거를 디저트라고 맛이 오묘하면서도 어울리더라고요. 그게.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까 말했던 여행에서 미얀마 시골 마을을 갔다가, 근데 그게 그냥 평범한 배낭여행이 아니었고요. 제 친구가 그 이제 석사 과정이었어요. 그 동남아 지역학. 걔가 논문 쓰려고 현지조사 가는 걸 따라간 거야. 따라갔다기보다 딸려간 거죠. 그냥 가자고 해서 그냥 갔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행 코스가 아니라 막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오지와 진짜 아니 오지란 말이 한국에서 오지 해봐야 막 그냥 이렇게
좀 하다못해 좀만 가면 슈퍼라도 있잖아. 그런데 가면 정말 소가 뭔가를 해. 가장 힘센 건 소야. 기계가 아니라. 막 소가 땅콩 갈고 막 이래요. 막 금밖에 넣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무슨 코코넛 위스키인가? 그 코코넛 당분으로 술을 빚어가지고 이제 그 진짜 그 정말 그 박물관에서 봤던 화덕 막 이런 거에다가 그 동네 안악들이 술을 해서 관광객들 파는 게 있는데 그걸 또 되게 멋있게 코코넛 잎으로 짠 그 주머니에 직접 갈아 만든 병에 넣어가지고 줘요. 그것만을 갖고 싶은 거야. 술도 술인데 근데 진짜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는 근데 딴 데가 구할 수가 없겠다. 먹어보니까 술도 괜찮아. 정제가 잘 돼 있어. 나쁘지 않아. 근데 그 먹어가지고 그거 아유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선물을 해드려야겠다. 이제 해서 나는 안 먹고 그 가방에 싸서 들고 다녀서 귀국해서 이제 저 그 지도 교수님을 드렸어요. 저 여행 갔다 사왔는데 맛보시라고. 반응이 어땠나요? 교수님이 술 좋아하시니까 좋다고 이제 집에 드시다가 다음날 수업을 안 오셨어. 휴강. 몸이 안 좋으시다고 조교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술을 드시고 그 다다음날 깨신 거야. 와. 왜? 얼마 세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제를 했으니까 막 만들어서 그냥 갔겠지 그냥. 와. 나도 그냥 한 잔 먹을 땐 좋았거든. 근데 교수님이 일어나니까 그 다다음 날이더라고. 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아까 91년 기사였고요. 이제 분위기가 또 한 번 반전됩니다. 97년도 기사입니다. 97년도 어땠겠어요? 97년도 IMF가 왔을 때잖아요. 97년도 6월 9일 경향신문에서 불황기 여름휴가 계획 세대차 뚜렷. 기사 내용 예측되죠. 어떤 내용일지. 젊은 놈들 돈 펑펑 쓴다 뭐 이런 거. 느긋한 신세대. 불황이라도 갈 건 가야죠. 월차 등 권장휴일 최대한 챙겨. 이 당연한 말인데 뭔가 되게 사회의 문제인 것처럼 이제 헤드라인 뽑아놨어요. 벌써부터 해외여행 등 줄이어 몸살이 치는 쉰세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찌찌찌찌 한다는 얘기죠. 휴가 잘못 냈다가 낭패. 회사 눈치 보며 휴일 줄이기. 3, 4일 동안 국내에서 조용히 보낸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 기사가 담고 있는 시각은 지금 이렇게 나라 경기도 안 좋은데 좀 같이 합심해서 극복을 할 생각을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휴가 다 챙겨 먹고 간다. 뭐 이런 느낌인데 97년도 기사가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간다고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것도 그러니까 안 간다고 도움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분위기가 막 진짜 나라가 완전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막 완전 막 빚쟁이 나라가 됐잖아요. 뭐 금모으기 운동하고 이럴 때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막 이제 그런 게 어떤 사회 전체의 어떤 도덕률 같은 거였으니까 뭐 그거를 외화를 나가서 달러가 지금 비어서 난리가 났다는데 나가서 달러 쓴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충분히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쓰이는 있죠. 상황일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노동자가 자기 법정 휴가를 쓴다는 거가 눈치가 보이고 이거를 신문에서 비판할 정도의 그 위축된 분위기였다를 할 수 있죠. 이때는. 그러면 진짜 힘든데 휴가 쓰기가. 근데 그때가 은행권에서도 정말 대규모로 해고가 일어났어요. 그럼요. 그때 막 그냥 뭐 다 나앉고 그럴 때니까. 그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은행원이셨는데 그 당시에 나는 이제 그 분위기만 알았어. 모든 가족들이 전화 한 통만 기다렸어. 그때 어떤? 딱. 아버지가 승진을 하시면 살아남는 거고 승진을 못 하시면 잘리는 날이었어. 그게 97년도면 아마 저기 우리 연장자 씨가 초등학교 4학년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예. 네. 그때쯤인데 그래가지고 전화가 아직도 그 장면이 아직도 회상이 되는데 그걸 받고 온 가족이 굉장히 기뻐했어. 살았다. 딱 그. 잘 됐네요. 네. 수견해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 동기들이 그때 그렇죠. 거의 그때. 반 이상이 나가셨으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원 직업이 그때 이제 제일 많이 피해를 봤었죠. 그거 휴가를 아예 못 썼죠 그때는. 저희 집도 저희 집은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97년도에 그 아버지 사업 파트너들 있잖아요. 저 삼촌 부르던 분들이 없어졌어요 다.
그러니까 외국 막 가고 도피하고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서 목수한다고 가고 아 그때 진짜 보르네오 가고. 그러니까 반에서 갑자기 전학 간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전학 오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우리가 너무 어려서 잘 어린 그 초등학생까지 체감할 정도로 나라가 갑자기 엄청 크게 뒤숭숭했었죠 그때. 그렇죠. 네. 진짜. 그리고 저희 집도 사업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집에 거실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소파 밑에 뭐가 있는 거야. 딱지. 봤더니 딱지야. 와.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딱지 떼면 안 되거든. 그게 써 있어. 떼면은 뭐 어쩌고 한다. 그래서 이제 상처받을까봐 밑으로 붙여놓으셨나봐. 잠깐 붙어있다가 다시 이제 해결은 됐는데 그 봤던 기억이다. 그래서 나도 보고 엄마 아빠한테 봤다는 얘기 못 하겠는 거야. 이제 우리가 못 보게 하려고 밑에 붙여주신 걸 굳이 내가 봤다. 그래가지고 엄마 나 상처받았어 이럴 수 없잖아. 근데 그 딱지가 보통 빨간 딱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안 빨갛습니다. 노란색? 아니 그러니까 그 왜 당시 드라마 보면 막 진짜 빨간 태그를 딱딱 붙이잖아. 빨간 진짜 그 태그를. 근데 내가 그때 봤던 거는 하얀색에 빨간 글씨였어. 그러니까 배경이 빨갛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법원 이런 데서 발부한 거. 97년도. 네. 그가 그랬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때 분위기 그랬고요. 99년도 경향신문에서 뭐 이때는 한참 회복을 시작할 때겠죠. 99년도면 회사 잘 돼, 회사 안 돼, 올여름도 휴가 눈치.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돼도 회사가 안 돼도 눈치를 본다. 계속 눈치 봐. 그러니까 이제 휴가는. 그 눈치 지금도 보는데 옛날에는 그게 그 눈치가 하면은 너무 개념 없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회복이 되어 있는 건데 이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뭐 그 그렇죠. 경제 정책을 쓰고 막 한참 부양시키려고 할 때인데 자리를 못 비워. 자리 불안해, 직장인들 희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휴가 비우면 내 책상이 빠질까봐 무서워서 휴가를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99년도만 해도. 그러니까 휴가는 이때 이제 내용을 보면 최고 경영진에서는 휴가를 독려하고 있지만 밑에서는 휴가의 휴자도 꺼낼 수 없는 입장이다. 이 씨발 존나 이율 배반적인 거지. 그렇죠. 이때 이제 최고 경영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때부터 이제 좀 약간 그때 구조조정하고 나서 CEO라는 개념이 생기고 CEO들은 이제 휴가라는 개념도 직원 복지와 그리고 또 이제 법적으로 그게 보장되고 그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의 이 느낌이 오고 있는 거죠. 휴가 가라. 가. 안 가면 우리가 너 페이백 해줘야 돼. 가. 뭐 이런 건데 분위기상 휴가를 내고도 출근을 해야 됐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네. 눈치 보는 직장인들. 올해도 자의반 타의반 휴가 반납 현상은 여전하다. 삼성에 근무하는 박 대리는 팀장과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팀장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휴가를 자진 반납하는 바람에 그니까 위에서 이러면 박 씨도 박 대리도 울먹혀잡기식으로 반납하고 있다. 삼성에서 이랬답니다. 위에서 뭘 하면 네. 할 수가 없어 진짜.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뭐 주변에 직장 다니는 친구들 휴가 관련된 얘기 한 적 있어요? 근데 보통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그냥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엄한 선배나 아니면 진짜 홍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선 그냥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 오히려 그것 또한 이제 안 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용이 되니까 회사에선. 그리고 이제 휴가라는 개념을 좀 넓혀서 요즘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52시간 근무를 이제 시행을 했잖아요. 네네. 6개월간 그 이제 정착 기간을 주고 네. 사업장에서 52시간 근무를 더 이상 그 근무 초과를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칼퇴를 권장을 하는 거죠. 칼퇴를 그 의무화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있는 삶을 확보를 하게 한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6개월이라는 게 시행착오를 이제 한번 실험해보는 기간인데 네. 실제로 그게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기획 기사가 그
52시간 근무 덕분에 지금 취미 피아노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운동 취미 이런 학원들이 엄청 갑자기 붐업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 각자 이제 좀 늦게 출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침에 헬스장 그 PT가 꽉 마감되고 저녁에 피아노 학원이 막 줄밖에 예약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다고 그 JTBC 뉴스룸에 나오던데 그런 순기능도 있는가 반면에 그 기사 다음 기사 붙어서 그 보육 교사들은 52시간이 돼서 오히려 더 그 안 좋은 일이 그러니까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그 휴게 시간이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그 시간을 맞추려면. 네네. 근데 그 쉬는 시간에 애가 쉬나? 그렇죠. 못 쉬는 거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그걸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52시간 쿼터가 채워져 버리면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좀 노동자를 더 편하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정책인데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돈 못 받고 일을 해야 되는 또 그리고 뭐 그 왜 몸 불편하신 분들 도움이 하는 그런 네네. 직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 쉬는 시간 쉴 수가 없는 거야. 그분들은 계속 케어가 필요하니까 이런 이제 시행착오들을 메워 나가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진짜 그 52시간을 해서 득 보는 사람들은 진짜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죠. 일단은 거기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시간을 일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저기 그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신 네. 분들은 수당 그 급여가 기본급 말고 수당과 그 자녀 근무 뭐 그 추가 근무 이쪽이 더 프로테이지가 높은 분들은 여기 이렇게 돼서 뭐 최저임금 같이 물려서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이런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삶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도 많아서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줄여가야 되는데 그 일단 그러면 우리끼리 우리 고시낭인들이 뭐 떠들어봐야 현장 분위기를 모르잖아. 홍일 씨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지만 네네네. 뭐 대충 들어보니까 뭐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주변의 지인분들을 한번 연결해서 휴가와 그리고 지금 이 어떤 변하고 있는 직장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소리가 잘 들어갈까? 자, 걸고 있습니다. 누굴지 진짜 기대되네요. 네. 여자였으면 좋겠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최대한 크게. 알겠어. 존댓말 해야 돼요? 네? 존댓말을 써야 되나요? 욕해도 돼요. 아니야. 저희- 편하게 말하세요. 근데 소리가 좀 약간 클리어지가 않네. 여보세요? 들려? 들리는데 일단 해보죠 뭐. 네. 저 미리 섭외하긴 했지만 좀 갑자기 받은 것처럼 연출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할게요. 전화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덕진아. 안 들려?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 돼? 몰라. 네네. 그냥 하시면 돼요. 라이브하군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저기 실명 공개하면 안 되죠? 실명 공개 뭐 해도 돼요? 상관없어. 네, 덕진 씨. 예. 덕진 씨 지금 저기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화학 쪽 연구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화학 연구소요. 예. 네.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가 여름 휴가예요. 예. 네. 여름 휴가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직 안 가셨죠? 여름휴가는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는 따로 없고 헐.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되거든요. 아무 때나? 네. 그러면 이번 여름에 어디 휴가 가실 계획 없어요? 이미 5월달 그 황금 연휴 때 9박 10일로 놀러 다녀와가지고 네. 아직은 일정이 없습니다. 일정이 없습니까? 휴가를 쓰는 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인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그래요? 뭐 특별히 바쁜 시기는 아니면 뭐 아무 때나 상관없는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어야 얘기가 풀리는데 문제가 없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저기 취업하시고 입사하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휴가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취업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네. 스킨스쿠버 자격증 따러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세부 쪽에 있는 보울섬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세부에 있는 무슨 섬? 볼. 네. 그리고 뭐 딴 건 없어요? 휴가 가서 재밌었던 일 없었어요? 휴가라서 삿포로 여행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겨울에 갔었는데. 어디? 삿포로. 삿포로? 네. 네. 삿포로 가셨군요. 저기 휴가는 저기 우리 석진 씨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리프레시 개념 있잖아 막. 리프레시? 예. 네. 그래요. 정말 뻔한 말 감사하고요. 아니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괜찮아요. 뭐 이렇게 뻔한 게 좋은 거죠. 왜 이번 여름에 휴가 갈 계획이 없어요? 원래 이번 연휴에 진급 시험이 있어가지고 진급 시험. 아 제가 학교육이랑 또 가야 돼서 네. 이번 여름에 좀 힘들 것 같고 네. 진급 시험 끝나고 겨울에 아마 겨울 여행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겨울에. 네 알겠습니다. 뭐 컨셉을 잘못 찾아낸 것 같은데. 뭐 휴가에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건 없고요. 휴가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요즘 그 52시간 근무 이런 거 그 직장에 적용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7월부터 이제 컴퓨터가 30분 이후에 자동으로 오프 사용이 안 되게 설정이 돼 있어서 아, 몇 시 이후로? 저희 6시 퇴근인데 6시 반 이후에는 아, 그냥 아예 파워가 내려가요? 아니 화면은 켜져 있는데 네. 그 작동이 안 돼요. 아, 그래요. 화면은 켜져 있는데 작동이 안 돼. 아, 그냥 아예 셧다운을 하는 거네요, 그럼? 네, 그냥 화면만 켜 있는 상태고 이제 뭐 마우스도 뭐 종료 버튼만 누를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칼퇴근이 계속 가능하겠네요? 네, 칼퇴근 이제 가능해졌죠. 그러면 그게 석진 씨의 일주일 삶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그쵸, 뭐 요가 생활을 좀 더 즐길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이제 뭐 학원이라든지 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네요. 좀 여유가 있죠. 네. 이렇게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게 말들이 많긴 해요, 솔직히. 이렇게 좀 이렇게 부작용 같은 것도 느껴진 게 있나요? 왜냐면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 이게 또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예를 들어 막내급들은 왜 일과 시간에 잡일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많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시간을 이제 야근을 조금씩 함으로써 원래 때우는데 네.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좀 불편함이 없잖아요. 실제 일을 진행하는데 좀 약간 제약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긴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52시간 근무로 좀 그렇게 최근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예. 그 좀 휴가가 덜 달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아닌가? 일단은 요즘 복지가 좀 좋아지는 편인 것 같아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휴가를 안 쓰면 네. 연말에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 네. 아닌 회사도 있는데 네. 저희 회사는 일단 뭐 연차 하나당 얼마씩 수당을 지급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있고 만약에 저희 리플래시 개념으로 5일 연차를 5개를 쓰면은 네. 50만 원 지원금이 또 따로 나와가지고 좀 휴가를 장려하는 편이에요. 네.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네.
더 부러워서 이제 끊어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술 한잔 합시다.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두 번째 분 바로. 네. 나 버스야. 응, 나 버스야, 오빠. 아 지금 통화하기 힘들어? 아 버스네 진짜. 언제 내릴 것 같아? 나 10분 뒤에. 10분 뒤에? 어. 아 그럼 10분 뒤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해줘. 어. 너무 리얼한 거 아닙니까? 진짜 버스네. 설마 했는데. 그러면 일단 그거 살려주세요. 전화 오게 네. 바로. 네, 녹음은 키시고 전화 오면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 정말 리얼입니다. 친한 거 맞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마지못해하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아 지금 술 먹어서 얘가. 이분 술 드셨어요? 여기 연남동에서 자, 그럼 두 번째 분 이제 홍일 씨 지인 한번 들어보죠. 10분 뒤에 연락한다 그랬는데 30분이네. 여보세요? 나 들어갔어? 응. 나 집이야. 아 그래? 나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 뭐 실명 공개해도 되니? 아니? 그러면 파리지행으로 할까? 어. 아 네, 파리지행님 전화 연결됐는데요. 파리지행님 전화 연결됐는데 혹시 여름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저는 이미 다녀왔어요. 아 진짜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파리 다녀왔어요. 아 파리. 근데 이렇게 어색하게 하는 거야? 지금 다 숨기고 듣고 있습니다. 네. 파리 그럼 갑자기 존댓말 하는 거야? 네. 이게 파리지행아. 사전에 섭외된 거 맞습니까? 아 예, 섭외는 됐는데 파리에서 뭐 하고 보냈어요? 저는 네. 맨날 먹고 마시고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술을 마시러 갔죠. 파리. 술을 마시러 파리로. 지금도 드시고 이제 집에 가신 거죠? 근데 너무 적당하지 않게 먹어서 네네네. 이거 너무 어색해. 아니 그러면 파리쟁님 제가 궁금한 게 네. 파리쟁님한테 휴가는 어떤 의미예요? 휴가는 의미 없는 게 휴가인 것 같아요. 계획이 없는. 뭔가 아니 의미 없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놀라운 답변인데? 다녀와봤자 소용없는 거. 아이 좋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야, 너 일주일 다녀왔는데? 일주일이 아니지, 너. 거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가끔 기억날 때는 이제 카드 명세서가 날라올 때 좋다. 내가 왜 술 한 병에 이 돈을 썼나 뭐 이런 거. 그 이상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씨 회사에서는 저기 실명 공개 네. 안 한다고 했죠. 파리지님 회사에서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휴가를 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인 것 네, 편인 것 같아요. 눈치 볼 일은 없어요? 눈치 보이긴 보이죠. 완전 안 볼 순 없죠. 근데 그렇죠. 그냥 비교적 근데 약간 회사에서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걸 되게 말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자유롭게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자유로운 편인 것 같진 않은데 파리쟁님 다니는 회사 혹시 52시간 근무 시작하셨나요? 7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어차피 별로 300인 이상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200인 이하이기 때문에
아닌가 봐요. 네. 뭔가 신경 쓰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네네. 네, 파리쟁님 전화 연결 진짜 감사하고요. 네. 고마워. 근데 52시간 진짜 꼭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 취지에 공감한단 말이죠. 네, 수지 진짜 공감을 하고. 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게 네. 오래 일한다고 해서 뭔가 성과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쉬어야 아웃풋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휴가도 눈치 보고 가는 거랑 되게 연장선상인데 오래 일하면 뭔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저희 회사에서 한 명이 밤을 새면서 집에 가서까지 일을 했어요. 네. 근데 무슨 우리가 대학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 시험을 위해서 밤을 샐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시험 보고 나면 어쨌든 자기 시간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일을 주면서 이거 밤새서 집에 가서까지 해와 라고 그 사람한테 그런 강요를 하고 나면 집에서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집에서 그런 일을 하고 시험을 보고 쉴 수 있는 대학생과 다르게 우리는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회사로. 그래서 뭔가 그런 추가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오히려 피로할 뿐이고 그런 식의 요구들이. 뭐, 우리 오늘 방청객 여러분, 연소자, 연장장님, 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는데. 연장님, 뭐. 저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이나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체감적으로는 공감하되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도 조금 어려운 현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휴가와 이제 좀 더 개념을 확장해 휴식이라는 개념에서 52시간까지 얘기를 이어봤는데 쉬는 게 더 큰 효율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는 뭐 이견을 달 필요가 없죠. 그럼 당연한 건데 사람은 쉬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전화 연결 여기저기 해봤잖아요. 실제 지금 성공한 건 두 분밖에 안 되지만, 근데 방금 깨달은 아이러인데 이 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충분히 보장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좋은 정책에 안전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실제로 그 정책에 맞게 좋은 휴식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화통 연결도 해주시고 친구가 먼다고 하니까 해주시는데, 사실 다른 측면의 의견들을 들어보려고 했던 분들은 전화 연결이 좀 잘 안 되네요. 이런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어쨌든 뭐 우리가 존나 버티는 삶을 지향하는 방송으로서 존버합시다. 네. 존나 버티는데 휴식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제안하는 소확행도 다 그런 연장선상이고, 좀 더 인간답게 그렇게 잘 쉬면서 자기를 돌보면서 다독이면서 인생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정말로. 네. 일단 근데 어디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모두의 어머니 휴가 쓰고 싶다, 씨발. 네. 뭐 저번에 너무 깊게 가서 뭐 더 우리 연소자님 뭐 할 말 더 없어요? 또 걔가 들어왔네. 네, 그러면 방청 소감 한마디. 네, 오늘 뭐 소감 한번 하시든 생각보다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제가 갑작스럽게 사실 섭외를 돼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제가 이제 보내주신 파일을 듣기로는 1시간 남짓 돼가지고 아니 사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고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시는 줄 알았는데 그걸 위해서 뭔가 노력하시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김정수가 이끄는 방송.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방청객으로 참여했으니까 그 두 분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게 되게 라디오 같아서 오랜만에 라디오 듣는 느낌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네? 오늘 되게 짧게 됐어요. 짧게 한 거예요. 우리 되게 효율적으로 뽑았어요 오늘. 아. 네.
나름 또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예,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제가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저도 사연도 감사합니다. 올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은 꼭 보내주세요. 예, 화이팅. 우리 연장장님 장장님. 저기 조한선 닮은 연장장님. 기분 좋다. 좋았어. 처음에는 무슨 말을 끼어들어야 할까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 방송에 같이 녹아 들어간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라디오 실제로 하는 그 편집 방송만큼이나 실제 라이브 현장도 녹음 현장 자체도 굉장히 편한 분위기여서 섭외를 라디오 스튜디오 가보셨어요? 네, 진짜로? 그 연기학원을 잠깐 다녔기 예, 그런 경력이 있어서 근데 이제 실제 다른 게스트 분들도 만약에 실제로 섭외를 받으시면 굉장히 편한 분위기에서 네네. 즐길 수 있는 방송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편하셨나봐 오늘 네, 전반적으로 오늘. 그도 그럴 거 시즌 맥주 캔이 몇 개가 쌓여있습니까 지금? 뭐. 그러게요, 진짜. 그래서 지금 취했는데 편하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본격 고신앙인 방송 존나 버티는 정보방송 생존 의지 항징방송 플랜 B의 삶 4회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